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남한테 친절하고 나한테는 불친절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리고 그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술라 누버의 자기화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불친절하고 남한테는 친절한 사람들의 특징, 이걸 갖다가 몇 가지를 이제 이 책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어쩜 세상에 너무 저한테 그 고민 상담해 오시는 분들의 어떤 사례가 그대로 완전히 공통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절대 고쳐야 할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오늘의 주제. 나한테는 불친절하고 남한테는 친절하고, 이런 습관 정말 고치셔야지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선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막 잘해주고 나한테는 막 그냥 막 들들 볶아먹고 막 나 스스로 막 셀프 디스 막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원고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제 특히 직장인들이나 이제 주변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저는 물어보는 게, 질문하고 인터뷰하는 게 거의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보통 많이 하나 하면, 어떨 때 제일 좋아? 라든지, 어떨 때 제일 행복감을 느껴? 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어?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당신 인생이.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막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야, 기다렸다는 뜻이야. 나는 말이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지인은 많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세상에서 처음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글쎄, 되게 어렵다. 이제 이런 거 딱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래, 뭘까? 애들,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식구들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 물론 굉장히 귀한 일이긴 한데,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그다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히 더 나한테 불친절하고 남한테 친절한 사람들은 이런 게 유난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공통점이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내뱉는다. 이것도 공통점이래요. 그러니까 특징이래요, 그것도. 근데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맙습니다는 아예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루에 막 몇 번 하기, 목표 세우기 막 그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그런 거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가 그렇게 입에 붙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진심으로 그렇게 사과한다. 이거는 완전히 기본적인 원칙인데,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일단 상황이 좀 이렇게 이렇게 불편해지는 상황이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부터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치세요, 그거. 그거 나쁜 습관이고요. 어떤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모든 탓을 나 스스로에게 돌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없이 혹시 습관적으로 내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할 때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 이렇게 막 자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이제 실수하거나 남들 앞에서 이제 내가 좀 웃음거리가 됐다. 이제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딴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죠. 아무도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라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오늘 망신 당했다. 라든지, 아니면 나 오늘 완전히 찍혔어. 라든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지나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 진짜 오늘 완전 재수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실수한 거 있지. 진짜 창피해. 끝.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고 나서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집에 가서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딱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단위가 틀린 거예요.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고 1000원 단위로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딱 거기서 보고 있더니 이제 이사님이나 누가 그거 단위 틀린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예의 없는 이사님이 단위 틀린 건 아니야? 단위가 틀렸는데 딴 건 맞겠어? 똑바로 안 하냐?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계속 버벅대다가 굉장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를 막 엉망으로 하고 이제 왔다. 너무 슬프잖아요. 말을 하면서도 막 속상하네.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냥 나와서 그 단위 하나 틀린 것 같고 진짜, 나 진짜 오늘 완전 망쳤잖아. 이러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집에 가서 몰입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그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그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낫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위험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일할 때는 정말 이렇게 몰입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치셔야 되고요.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나갔다 들어와서 그래갖고 저녁 때는 그래서 우리 뭐 먹을까 이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다들 저녁 먹기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친구가 있다 놀린다고 쟤는 늘 저렇게 뒷북이더라.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농담이잖아요. 그럼 웃으면서 야 너 나갔을 사이에 다 결정했어. 이제 이러면은 그래? 그래서 역시 뒷북은 나의 캐릭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갖고 그 친구하고 이제 원수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원수 되고,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이제 쟤 할 때 가나봐라 이러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애들 앞에서 나 창피 줬어. 이렇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습관, 이런 특징, 이런 거는, 혹시 내가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고쳐야 되는데, 라고 이제 시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도. 그리고, 또 볼까요? 이제 네 번째, 그런 사람들의 특징, 남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불친한 사람들의 또 특징 네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자주 바란대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상사가 갑자기 회사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상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거 상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하고. 이번에 진급시험 내가 수석 아닐까? 이런 공부 안 하면서 그런 거 상상하고. 로또 되지 않나? 이런 거 상상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는 꼭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사실 늘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거, 오늘 아무 일도 없이, 별 탈 없이 지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기적입니다. 축제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일어나지 않을 만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걸 자주 상상하는 것도 나한테 불친절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는 조금 공감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로또 당첨되는 거 상상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친절하고 남한테도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5번째는요. 어쩌다가 이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맞서더라도 곧바로 그렇게 한 자신을 후회한다. 이런 경우들 있죠. 예전에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제 독자분한테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직장 상사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이제 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좀 속이 시원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상사가 자기를 좀 이렇게 왠지 왕따시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기 잘못한 것 같아요. 괜히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당신을 모욕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고쳐졌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많이 고쳐졌대요. 완전 많이 고쳐졌는데 이제 은근히 그 자기를 이제 따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삐져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모욕당하면서 늘 감정이 상하는 거와 그 사람이 내가 딱 거절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거하고 지금 어느 쪽이 더 나를 위한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부당한 요구에 맞서고 내가 이제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화를 내거나 내게 실망하는 일을 도무지 참지 못한다. 이런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화내면 어떡하지? 직장 상사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니면 뭐 배우자가? 제일 그런 건 연인이. 이런 경우가 제일 심각한데 연인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굉장히 그 연인의 어떤 그런 부당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처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꾹 참고 넘어가고 이런 어떤 그런 연인 관계 이거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연인에게서 뭐 버림받을까봐 아니면 그 연인이 나한테 진짜 실망할까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골고 막 연인의 어떤 부당한 어떤 처사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남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불친절한 어떤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6가지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여기 해당하는 거 있으세요? 나 많이 해당해요 라고 하시면은 정말 남한테만 친절하고 나한테 불친절한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를 깎아내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더 이렇게 막 잘난 것 같은 막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막 참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싫은 감정을 느낄까봐 그냥 막 내가 꾹 참는 어떤 이런 습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고쳐보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만 친절하고 나한테 불친절한 거 이거를 이제 고쳐나가는 방식을 이 작가는 우르슐라 누버라는 이 작가는 자기화해에서 자기화해라는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해요. 이 프로그램을 자기화해 프로젝트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화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자책도 후회도 연민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거. 나를 막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막 과장시키고 막 부풀려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비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거죠. 그게 자기 화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일단 누구도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도 아니고 삶의 중심은 나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가야지만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작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화해를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남한테만 친절하고 나한테만 불친절한 어떤 이런 습성을 버리고 나와 진정한 화해를 하는 방법이 뭘까를 여기 이 작가가 3가지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이제 모두의 연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누구한테도 사랑받고 싶은 그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조금의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정말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내가 꼭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일단 멈추세요. 스탑. 지금 스탑.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또 남을 사랑해서 어떤 내가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그런 좋은 행동 습관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좋아해 주면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건지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사랑받아야 된다고 내가 무리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자기는 이렇게 막 쇼핑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쇼핑을 좋아해서 막 같이 가자 그러면 막 너무 피곤한데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 뭐 이런 친구들 있으시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이제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하루 종일 푸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살겠어. 이래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루 계속 자기 그 푸념만 하고 그럼 이제 제가 그러고 가거나 전화 끊거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 좋은 친구관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또 거절을 못해서 계속 그러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일단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막 나는 그 사람 막 욕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 사람 계속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막 화를 내거나 뭐 민망해 할까봐 그리고 나한테 이제 뭔가 컴플레인을 할까봐 같이 막 이렇게 막 맞장구 치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것도 정말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이제 스탑. 그래서 내가 나를 이제 소진시키면서 막 나를 지치게 소진시키면서 그런 일들은 하기 싫은 거 이런 거는 과감히 뿌리치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화의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의 연인이 될 필요 없다. 그걸 갖다 이제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니요라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아니요를 제일 이제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면 예전에 왜 이렇게 7주 과정 골프 학교가 있었어요. 7주 과정 골프 학교. 골프 완전 기초부터 가르치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이러니까 친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퇴근 후에 밤에 이제 연습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모였다가 이제 끝날 때 막 덥고 갈증나고 그러니까 맥주 한잔 하고 가요 우리 막 이러면 막 또 친하게 우르르 몰려갖고 이제 맥주 마시고 이제 이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었나 하면 되게 명랑하고 막 예쁘고 막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이런 친구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러니까 몇 번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렇게 가자고 내가 오늘 맥주 산다고 했던 이제 좀 나이 좀 드신 분이 좀 그게 미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대고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언니 오빠들이 막 농담을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을 같이 안 가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찌르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나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당당하고 유쾌하고 명랑하게 저는 원래 운동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저는 원래 이제 안 간다. 앞으로도 가자고 하셔도 이제 안 갈 겁니다를 너무 명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명랑하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늘 만나서 막 기분 좋게 막 인사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이라는 게 참 저렇게 저 친구처럼 이쁘게 잘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 일은 거절 잘 하시는 게 유능한 일입니다. 자,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직장 상사가 술 좋아하는 직장 상사라고 해서 이제 매일 술 마시러 다녀야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그걸 또 투덜투덜대고 마시러 가요. 꾸역꾸역 따라서. 그런데 그것도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직장 상사한테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자, 월수금을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장님 아니면 이사님. 그래서 이제 하고 화요일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이사님께서는 뭐 가자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뭐 그렇게 날짜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 핑계를 대고 이제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고 이제 의사가 이제 충고를 해줬다. 그러고 나서 술 안 먹고 일단 버티는 거죠. 근데 술 안 먹고 그렇게 계속 버티는 직원하고는 계속 술 마시러 가자는 소리는 안 해요. 이제 직장 상사든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우회적인 방법,
그런 거를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인이 썼던 방법을 제가 들어가지고 한 가지 전해드리는데요. 저희 지인이 회사를 이렇게 선배랑 동업을 해요. 선배랑 동업을 하는데 직원이 한 10명 남짓 돼요. 10명 남짓 되는데 선배가 이제 대표로 있고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이사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늘 밤 늦게까지 이제 막 일하고 뭐 먹고 막 이러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배는 되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 지인은 밤늦게 뭘 안 먹어요. 살찌는 거에 되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꼭 밤 한 9시쯤 되면 그때 막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야 뭐 좀 시킬까 그래서 치킨 시키고 막 짜장면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본인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샐러리, 당근, 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타파통에 탁 담아서 갖고 갔대요. 그래 냉장고에 딱 넣어놨다가 뭐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탁 꺼내놓고 난 이거 먹을래. 난 뭐지 살쪄서 이제 그런 치킨이나 이런 거 안 먹을 거야. 5kg나 더 쪘어. 뭐 이러면서 그걸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넉넉하게 갖고 왔으니까 선배도 먹어봐 이런 걸 먹어야 돼 그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처음엔 치킨 시켜갖고 이제 먹다가 옆에서 계속 이제 그런 스틱이나 막 그 토끼처럼 먹고 있으니까 왠지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어볼까 이러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정말 밤에 정말 이렇게 야채만 먹고 과일만 먹고 뭐 이러는 그리고 막 선식 타 먹고 이런 걸로 아예 문화가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참 어떻게 그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거절을 그러니까 딱 듣고 나 절대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지인이 그랬으면 그 선배가 되게 머쓱했겠죠. 그런데 이제 막 이런 거 선배도 이런 거 좀 먹어 이러면서 그렇게 와서 점점 습관을 그렇게 바꾸는 거 거절을 해도 그렇게 지혜롭고 아주 유쾌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실 때 활용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불필요한 겸손함 버리기 이거 있습니다. 겸손한 거를 잘못 불분명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드리면요. 나는 내가 굉장히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를 느껴야지 맞는 거잖아요. 자부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나 그게 이제 교만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겸손인가 하면 이제 그 팀에서 어떤 이제 김대리가 뭔가 주도해서 굉장히 이 팀의 이제 성과가 좋았어요. 이제 프로젝트 성과가 좋았어요. 그럼 이사님이 다 와가지고 야 김대리 이번에 그 프로젝트 진짜 성공적으로 잘했다. 아주 놀랬어 나는 이번에 김대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진짜 축하한다. 막 잘했다. 막 이렇게 하면 그때 김대리가 보이는 겸손함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주도하긴 했지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저 팀장님 지시사항대로 그렇게 한 거고요. 팀원들이 다 같이 똑같이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한 거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겸손함. 진짜 더욱더 돋보이는 제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인 거고 그런 어떤 겸손함 막 그런 걸 돋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A 프로젝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팀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저 옆팀 B 프로젝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그건 뭐 500억이고 저희는 뭐 100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겸손함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거는 프로젝트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프로젝트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는 거에 쓸데없이 겸손함을 잘못 활용한 거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겸손함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이렇게 잘 성장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그 유튜버가 이거는 제가 뭐 잘한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한데 이렇게 구독자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겸손. 근데 거기다 대고서 이제 겸손하게 한다면서 제가 뭐 몇만 되나요? 저 20만, 100만 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이건 겸손함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낮추는 거예요. 20만, 100만 되는 그 유튜브는 그들 나름대로 유튜브, 나는 다른 유튜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구독자들이나 뭐 이런 어떤 이렇게 그들의 어떤 응원으로 돌리는 게 겸손한 거지 막 다른 유튜브랑 채널을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낮추는 거 이거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겸손함을 버리는 거 이것도 자기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화해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더 이상 모두의 연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깨닫기. 2번째는 아니요라는 마법의 주문.
잘 걸어보시고요. 세 번째, 불필요한 겸손함 버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불친절한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고 자기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